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신혜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요. 신여성의 특성과 한계, 비비 워렌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이 쇼라는 작가는요. 1856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가이면서 극작가, 비평가 등으로 굉장히 큰 명성을 날린 작가이고요. 맨 앤 슈퍼맨이라는 작품으로 1925년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발표할 작품은요. 조지 버나드 쇼의 워렌 부인의 직업, 미세스 워렌's Profession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사상가라고 명칭이 되고 있는 조지 버나드 쇼는요. 비판적 시각 그리고 사회개혁에 대한 확신으로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작품을 내놓은 작가입니다. 사실 쇼가 이 창작 생활을 시작한 19세기 말은요. 낯선 공간이었다는 거죠. 비규제화된 산업화의 발달, 그리고 과학 문명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정신적 기반인 기독교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가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쇼는 그러면 나는 사회 이면을 해부해서 그대로의 현실을 여러 모습에 보여주는 게 안주하지 않겠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다루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선과 허위를 꼬집으려는 풍자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정신의 변혁이라는 혁명의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을 시작합니다. 사실 쇼는요, 낭만주의, 이런 비현실적인 묘사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민가의 실상, 매춘 문제, 여성의 권리 등을 소재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의 관객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뒷면 같은 것을 관객들에게 선사를 하면서 그들의 사상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에 굉장히 큰 쟁점을 둔 작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게 굉장히 시대적으로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쇼는 바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쇼가 여성을요, 강인한 존재, 그리고 여성에게서 초인의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보통 이제 재생산의 직접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으므로 생명력이라는 것이 바로 여성에게 있다라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쇼가 말하는 생명력은 완성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이 우주 속에서 창조적 진화를 추진해가고 있는 거대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게 뭐냐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또한 더 진화돼서 신의 영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쇼는 이 생명력이 추진하는 창조적 진화가 반드시 완성에 이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사회 발전의 방향도 이 생명력의 진화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신의 능력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슈퍼휴먼, 슈퍼맨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가진 여성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요, 바로 이렇게 여성의 의지로 구현되는 생명력을요, 비비 워렌이라는 인물로 재현을 해서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을 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때 여성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여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자본주의 병폐에 따른 여성의 비극, 그리고 여성의 독립적 존재 등 전반적인 시대적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 작가입니다. 쇼의 워렌 부인의 직업 1893년도 작품입니다. 이때 이 작품의 신여성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데요. 바로 그 필요한 가치관을 가시화시키는 거죠.
관습에 대한 쇼의 비판적 시각이요. 그때 비밀실 대전 그 매춘을 수면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이슈가 정말 여성들만의 문제인가? 바로 그것을 재고하게 만드는 거죠. 비비 워렌의 엄마, 다시 말해서 워렌 부인이요. 그녀가 매춘에 몸담을 수밖에 없었던 자본주의 문제점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에 대한 가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워렌 부인과 또 다른 인물, 바로 워렌 부인의 딸 비비 워렌입니다. 그 비비 워렌은요, 신여성의 대표적 인물로 나타납니다. 비비는 자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요, 객관적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비비 워렌은 지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가치를 우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대의 시대적 인습을 거부하는 자유분방한 신여성, 다시 말해서 현대 여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비는요, 자신의 그 모든 행동이 이성과 논리로부터 기인한 현대 여성의 당당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시대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비 워렌 같은 경우는요, 개인의 가치를 우선한 나머지 고유한 여성성의 규정을 낡은 관습으로만 치부합니다. 자, 이렇게 여성의 가치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비비 워렌의 행동은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한 여성이 자신과 다름의 위치에 있는 약한 자들을 비난하는 수직적 계급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여성들의 삶에 대한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여전히 계급의식과 이해관계가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본 고에서는요, 바로 이 주제에 맞춰 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비비 워렌을 통해서요, 현대 여성이 갖는 체제의 전복적인 개혁 의지, 그리고 그것의 한계점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는요, 비비의 현대 여성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쇼는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평등을 위해서 고군분투한 작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성들에 의해서 정의된 여성상에 반항하는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자본주의 허상을 비웃으면서 시대착오적 현실에 반항하는 그 인물, 바로 작가의 신념을 담은 여성상이 바로 비비 워렌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비비 워렌이요, 인습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자아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모든 여성들의 희망으로 비춰집니다. 이때 쇼는요, 비비의 모습을 지각 있고 능력이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중간 계층의 젊은 여성의 매력적인 표본이다. 그리고 22살, 기민하고 강하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고 평범한 업무용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초라하지 않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비비 워렌 자체는요, 열정과 생명력,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 현대 여성의 면모, 즉 신여성의 면모를 지니고 있게끔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요, 관객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기존의 여성상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이렇게 관객들의 놀람을 통해서 무대 밖에서의 사고와 행동 변화가 이제 이어지길 바라는 게 바로 작가의 개혁 의지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서 이제 비비의 개혁 의지 있잖아요. 그 발판이 바로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작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비비 워렌은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재원이다라고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비 워렌이 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뭐 아름다움, 그다음에 낭만으로 이제 가득 찬 것은 아니다. 여성으로서 내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투쟁해야 되는 전쟁터가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배운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요,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문을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논리적인 생각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가 비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의 필요성. 그래서 쇼가 말하는 교육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계명을 위한 발판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현대 여성으로서 비비가 보여준 특성은요, 엄마인 워렌 부인에 대한 비비 워렌의 냉철한 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비비는 엄마를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딸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거죠. 그런데 비비는요, 어머니가 포주로서 어린 매춘부들을 혹사해서 부를 축적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이때 그 엄마가 왜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었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잠시 인식은 하죠. 하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엄마가 계속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퍼붓는 거죠. 사실 이제 수에 따르면요, 인간은 동물처럼 주어진 조건에 영향을 입어서 필연적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 능력이 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생의 목적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 워렌은요, 엄마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부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 직업에서 이제 탈피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딸의 눈에는 엄마의 현재 모습이 낡은 관습이라는 변명과 탐욕에 갇힌 자본주의 오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엄마를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는요, 그 워렌 부인이 왜 매춘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객들의 이제 판단을 요구를 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워렌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14시간씩 술 심부름을 하고 잔을 닦는 일을 해도 주당 4실링밖에 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명의 이복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납중독에 걸려서 사망을 한 거죠. 일주일에 겨우 9실링 버는 거예요. 배경 공장에서 이제 12시간을 일했는데 내가 그냥 손 조금 마비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죽었다는 거죠. 여자가 겨우 이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할 돈이 있겠느냐. 일주일에 4실링, 9실링으로 옷이나 제대로 입을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 언니, 리즈 언니나 그 다음에 워렌 부인, 본인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재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다른 걸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었고 우리가 가진 건 뭐였냐? 예쁜 얼굴과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부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단순히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매춘 자체가요, 그녀한테는 자긍심을 느끼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쇼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워렌 부인이 선택한 매춘이 이 워렌 부인만의 잘못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관객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해방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 구조뿐만이 아니라 제도들도 함께 소멸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구조를 바꾸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신념들도 함께 소멸이 되고 다시금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곧 정치로 귀결이 되고 이것이 힘의 부과에 의해서 또 구조화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은요, 반드시 계급, 인종,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쇼가 이야기하는 이 워렌 부인의 가난하고 비극적인 과거는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힘의 권력으로 점철된 현실적 통감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마의 삶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딸 비비 워렌은요, 단순히 지식을 통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해서요, 여성적 특질과 가치, 그리고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전무후시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행동을 그냥 비난으로 일관하는 현대 여성의 기본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비는요, 어떤 신여성의 특성을 보여주냐면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합니다. 크로프트라는 인물은요, 나이가 자기 엄마와 비슷한 또래입니다. 근데 자신의 부를 자랑을 하면서 나와 결혼하자라고 비비에게 이제 결혼을 프로포즈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회의 모든 분야는 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실상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처럼 나이 많고 부유한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라고 주직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신여성으로 대변되는 비비는요, 단칼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도덕과 탐욕스러운 인간을 창출해내는 자본주의 사회의 오류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감을 표출하는 거죠. 자, 여기서 비비 워렌은요, 어떻게 크로프트의 돈과 권력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자, 그게 바로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능력이요, 비비의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신여성이 갖고 있는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비는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여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보다 객관적으로 받아보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비비로 이제 대변되는 현대 여성, 다시 말해서 뉴 워먼, 신여성이라는 거죠. 확고한 신념과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비논리적인 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거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비 워너로 대변되는 현대 여성의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지 않는 것에는 반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비가 주도한 어머니와의 단호한 결별, 이런 것들은 그녀의 객관적인 논리성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돈 때문에 지금 이 매춘이라는 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 사실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나를 매춘으로 몰아넣었다라는 어머니의 주장을 뒤집습니다. 이러한 이제 비비의 모습은요, 인습에 얽매여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기존의 여성들과는 완전 다른 구조를 보이는 거죠. 쇼는요, 이렇게 비비를 내세워서요, 현대 여성의 자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비 워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억눌린 계층의 목소리를 표면으로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여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비비에게 반드시 그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주제로 비비의 이성주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비비의 사고는요, 사실 이미 새로워진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적 가치에 대한 한계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여성에 대한 교육 변화, 인습적 결혼 제도 뭐 이런 것을 타파하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를 다시금 바라보자라는 계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비비의 합리적 사고의 근간이요. 사실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인습 체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학 교육은요, 그 평등이 전제가 되는 휴머니즘적 요소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각을 촉구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진리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신념, 그것은요, 이미 시대가 흐르면서 어떠한 여성상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미 이것은 그대로 보편적 진리가 되었을 뿐이고 이것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비가 습득했던 그 교육 자체는 뭐냐면 현대가 규정하는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소산에 불구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겠다라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부정하는 행동은요, 비비가 비난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기존의 낡은 인습을 전복하고자 하는 것이 신여성의 특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갖는 새로운 가치체제의 한계성이 바로 현대 여성의 문제점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기존의 틀 속에 스며 있는 그 보편적 가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이 없으면요. 여전히 비비의 새로운 인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프레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프레드와 낭만과 예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도 비비의 불완전한 아집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 프레드는요, 그러니까 베니스, 브뤼셀 등의 이제 그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가 지니고 있는 낭만, 예술 등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가 이제 선호하는 이 도시가요, 바로 워렌 부인의 매춘업이 번성하고 있는 장소죠. 사실 여기서 이제 프레드가 추구하는 낭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칠에만 언급하는 단편적인 감상입니다. 사실 이제 이 도시의 뒷골목에는요, 사회 소외계층들, 바로 그 계층들의 가난과 타락, 그리고 그 부패를 직시하지 못하는 비성숙한 낭만주의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프레드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비비는요, 이 단편적인 미성숙함은요, 뭘로 또 나타나냐면, 삶을 이루는 아름다움, 또 사랑, 낭만, 우정, 자, 이러한 가치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녀가 보여주는 미성숙함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현실적인 환상적 삶에 치우친 프레드의 시각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비비가 보여주는 그 모든 거부의 행동 또한 뭐냐면 삶의 조화를 인정하지 않는 불안정한 인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건 뭐냐면 그녀가 비난하는 인물들과 동일선상에 서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비의 불완전한 이성주의는요, 프랭크라는 인물, 그 인물과 사랑의 유희에서도 엿보입니다. 사실 이제 비비는요, 그 프랭크라는 인물에게 약간의 본능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우선 프랭크라는 이 인물은요, 낭만적인 사랑을 대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이제 매력적인 젊은이기는 하지만요, 이 작품에서 묘사가 될 때 굉장히 나약하고 변덕스럽고 무책임하고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비가 부자니까 내가 결혼을 하면 저 돈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젖어 있는 거죠. 비비가 이제 처음에는 뭐 본능에 이끌려서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감상적인 쾌락에 빠져들지만 사랑과 열정의 결과는 맹목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프랭크와의 사랑의 유의를 이제 중단합니다. 사실 이제 비비가 그동안 이제 배워온 교육을 바라보면요, 감정을 규정을 하고 그것을 개념화시키는 현대적 교육을 계속 받아온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프랭크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심, 사랑, 그리고 포용 및 관용의 마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비가 또 갖고 있는 또 다른 한계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선택의 기회가 있다. 여기서 이 choice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Everybody has some choice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택이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환경을 비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제 간주가 되어집니다. People are always blaming circumstances for what they are. 그러니까 항상 환경을 비난을 하면서 나는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if they can't find them, make them 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여성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비비는 어머니의 삶 전체를 비난하고 절연합니다. 그리고 크로프트를 세속주의자라고 힐난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가드너 목사의 아들이 바로 프랭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복 오빠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사실을 비비와 프랭크는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에 안 사실인 건데요. 그 가드너 목사의 무능력하고 타락한 종교자의 모습을 이제 가차없이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프랭크와 프레드에게 느꼈던 최소한의 호감, 그 다음에 본능적 사랑 같은 모든 감정을 전부 거부하면서
관계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비비는요, 오히려 주변 인물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이제 비이성적인 면모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점은 뭐냐면 비비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구조리 타락을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유재산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 명예로운 직위를 위해서는 전혀 이 자본주의 구조에 대해서 거부감을 또 드러내지 않는 또 이중성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이야기를 합니다. 워렌 부인은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매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교육시키고 양육시킬 수밖에 없었던. 자,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어머니에게 난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일을 하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비비는요, 예술과 애정에 결부된 것을 다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일, 돈으로서 성공하려는 속물적인 근성과 미성숙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모습이 그녀가 비난하는 어머니, 크로프트, 프랭크, 프레드, 가드너 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여성의 시대를 바라는 단편적인 교육이 낳은 바로 이 정서의 메마름, 비인간적인 뭐 인간을 재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점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비는요. 수학 공식과 도덕적인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은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 대한 감정, 이해심, 그리고 이타심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전혀 모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정한 이성주의는 뭐냐? 휴머니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성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성, 즉 휴머니즘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비가 갖고 있는 그 객관적 기준은요. 기존의 여성들의 지닌 그 진정한 가치들을 모두 낡은 인습으로 규정을 하고 거부하는 또 다른 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새로운 인습에 승화된 기준은요. 기존의 틀을 지탱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진실된 기준을 가려내고요. 새로운 가치에 장점을 더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비의 이렇게 낡은 인습을 거부하려는 이 체제 전복적인 시도는 분명히 현대 여성, 즉 신여성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그녀가 가진 왜곡된 현실 인식, 그리고 균형 잡히지 않는 사고는요, 신여성이 지닌 한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쇼는요, 사실 이제 극장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극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데요. 극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무대 배경, 인물의 극화, 사건 조명, 사회 문제 재현 등을 통해서 이제 작가의 신념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극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하고자 한 거죠. 사실 이제 워렌 부인의 직업이라는 이 작품은요, 본질적으로 이제 가부장적 이념의 문제점, 그 다음에 자본주의 탈핵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습적 여성, 다시 말해서 워렌 부인, 그 다음에 신여성, 다시 말해서 비비 워렌의 그 두 인물의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비비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성 진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워렌 부인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구조, 더 이상 그 주홍 글씨는요, 여성들만의 수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비비와 워렌이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여성적 문제, 경제, 종교, 사회,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문제를 표면으로 부각을 시키고 이러한 모든 관습을 변화시켜야 된다. 자, 그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신여성의 필요성을 강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비 워렌은 신여성, 다시 말해서 현대 여성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냉철한 뭐 이성과 판단, 경제적 활동의 가능성, 독립적 개체의 필요성 등을 이제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뭐냐면 자신만의 또 다른 인습 체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한계성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낡은 것을 이제 모두 인습으로 치부해버리고요. 항상 이제 새로운 것이 우위적인 것이다 라는 이제 비비의 그 현실 인식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냉철한 이성, 판단,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것은요. 또 다른 인습 체제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신여성으로서 대비되는 비비의 행동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 그 다음에 뭐 이해심 부족, 그 다음에 예술과 낭만을 잃어버리는 한계를 가진 개혁 의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대 여성이 주장하는 낡은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 힘은요. 기존의 틀에 녹아있는 그 보편적 진리를요. 새로운 체계 안에 수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한 통찰력이 선행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회 질서와 기독교 문화는요, 그 공통의 전체적 삶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 그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그 다름이 이제 차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정치와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배척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비가 보여주려고 했던 개혁 의지는요, 사실상 각자의 자율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소중함, 그리고 타인의 삶에 대한 배려와 그 병행이 되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개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사회성 결여와 신여성이 갖추어야 미덕에 이제 불안정한 모습으로 귀결이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이러한 비비의 모습이 또 다른 구조와 체제를 생성을 했고, 이것은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이제 적용이 됨으로써 예전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정의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비비가 보여준 현대 여성의 특성은요, 굉장히 큰 개혁적인 신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저는 강조를 해서 이번 논문을 전개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